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조용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아침에 눈 뜨면 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쫙 펼쳐지고 밤에 눕기 전까지도 내가 뭘 놓쳤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늘 무거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이 땅이 우리에게 조금 가혹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동창회에 나가기 전날 밤 내가 뭘 입고 가지? 하는 생각보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자식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 애는 어디 다니는데 하면서 보이지 않는 저울질을 하게 되는 그 순간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체면을 지켜라. 남한테 창피한 짓 하지 마라.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그 말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좁은 마을에서 서로 얼굴 다 아는 동네에서 한 사람의 잘못은 온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고 내 마음보다 남의 눈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정작 나는 뭘 원하는가에 대해선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새 옷을 사입으면 괜히 우리 집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고, 친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 아이가 멀쩡한데도 괜히 미안해지고, 이게 비교입니다. 비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주변을 보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과했습니다. 비교가 참고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고, 남들이 안 하면 나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인데도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관객석에서 박수치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무대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셨습니까? 쉬면서도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 안 해보신 분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놀면 뭐하냐? 그 시간에 뭐라도 하지. 이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대엔 그게 맞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쉬는 건 사치였습니다. 손 놓고 있으면 당장 내일 밥상이 걱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밭에 나가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뭔가를 준비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익숙해지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게으른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나만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다고 배웠습니다. 일을 해야 가치가 있고 뭔가를 생산해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마치 내가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아니면 동네 일이라도 거들거나 쉬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생 쉬지 못하고 달려왔고, 그게 너무 당연해서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이 많습니다. 옆집에 초상이 나면 발벗고 나서고, 친구가 어려우면 내 것 아껴가며 도와주고,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정이 무겁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명절 때 친척집 돌아다니는 것, 안 친한 사람 결혼식에도 가야 하는 것,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거절 못하는 모임들. 왜 거절을 못할까요? 정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정이 없으면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거절하면 안 된다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그래, 내가 갈게 하고 속으로는 한숨 쉬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들인데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계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정은 원래 따뜻한 겁니다. 서로 아끼고 챙기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 정이 의무가 되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 하니까 해왔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왔습니다.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지쳤는데 몸은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요. 우리 세대는 참는 걸 배웠습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 말 다들 아실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는 게 어른의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그 시대엔 그게 맞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였고 약하면 살아남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냥 참아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참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화는 화대로 쌓이고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쌓이고 슬픔은 슬픔대로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갈까요? 몸으로 갑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두통이 되고 소화불량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원인 모를 통증이 됩니다. 병원에 가면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픈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아픈 걸 몸이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땐 다 그렇게 살았다는 말, 위로가 아니라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건 모두가 힘들었다는 뜻이니까요. 모두가 참고 살았다는 건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감정을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누가 안 힘들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슬퍼요라고 말하면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문 입이 평생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게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자식 다 키우셨습니까? 집 장만하셨습니까? 빚 다 갚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됐다 하고 안심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집안을 위해, 체면을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나도 좀 쉬어야지. 저것만 되면 나도 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렇게 미뤄왔는데 정작 그 이것 저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심지어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로만 살아왔지 나로 산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식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면 마치 내 역할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곳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빠, 남편, 아내로만 살다가 그 역할이 줄어들면 나라는 사람이 흔들립니다. 거울을 봐도 낯설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지고 그게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허탈함의 정체입니다. 목표를 이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열심히 살았는데도 보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승선까지 달려왔는데 정작 그 결승선이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고 달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자식 키우고 집장만 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의 시선 조금 덜 신경 쓰셔도 됩니다. 동창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이웃이 뭐라고 생각하든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저 멍하니 앉아 있어도 그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아니,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셔도 됩니다. 이제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기 싫은 일, 만나기 싫은 사람,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미안한데 나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이 말 하셔도 됩니다. 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감정을 표현하셔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게 약함이 아닙니다. 그게 솔직함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표현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 가보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 이제 해보십시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했고, 비교를 견뎌야 했고, 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걸 감당해야 했고, 감정을 참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랬고, 문화가 그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랬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천천히. 오늘은 남의 시선 하나 내려놓고, 내일은 의무감 하나 내려놓고, 모레는 죄책감 하나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 이게 편한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덜 피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